안녕하십니까. 네이버 카페 주식 강의 시대 핑크캣입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피벗 라인입니다. 피벗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 합니다. 피벗 라인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기존의 피벗 라인을 사용하시면서도 문제가 있는 것을 찾아내지 못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피벗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잘못된 점을 수정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HTS에서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는 피벗 기준선에 대해서 찾아보도록 합니다. 차트 좌측 상단에 종목명을 더블 클릭하면 기준선이 있고요. 기준선 안에 우측 보면 피벗이 있습니다. 여기 기준선이 있고요. 기준선을 체크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피벗 기준선이 떴는데요. 이 피벗 기준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차트상에 회색 줄이 하나 있는데요. 회색 줄은 당일의 시작 시간입니다. 이것은 여기 써 있는 것은 날짜 변경선입니다. 12시에 날짜가 변경이 되죠. 날짜 변경선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아침 10시 15분 항생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이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하루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전일은 이쪽입니다. 이때 전일 중에서 가장 낮은 저점 여기네요. 그리고 고점 여기네요. 그리고 종가, 전일의 종가 여기 바로 밑에 있네요. 마지막 봉이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고가와 종가가 같이 모여 있고요. 이 세 개의 값, 종가와 고가 그리고 저가 이 세 개의 값을 더해서 평균하는 것이 당일의 피벗 기준선이 됩니다. 당일의 피벗 기준선이 이쯤 된다 그랬는데요. 여기 고가가 위에 있고 저가가 아래에 있는데 종가도 위에 있기 때문에 3분의 1, 여기서 이렇게 3분의 1 지점이 이쯤 돼야죠. 근데 얘는 차트상에서 제공하고 있는 피벗 기준선 얘는 좀 더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여기를 당일로 봤는데요. 당일이 아니고 여기가 장이 마감됐기 때문에 차트는 얘를 전일로 보고 있습니다. 전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고가 어딘가의 저가 이거하고 평균을 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당일이 되었던 전일이 되었던 상관없이 지금 그려진 이 피벗 기준선 이 기준선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차트를 몇 번 돌려보면 바로 알게 됩니다. 수식을 두 개 써놨는데요. 첫 번째 줄은 당일의 종가, 고가, 저가를 셋으로 나눠서 평균한 것이고요. 두 번째 수식은요. 프리데이 클로즈, 전일의 종가, 전일의 고가, 전일의 저가를 셋으로 나누어 평균값을 구한 것입니다. 이게 전일이든 당일이든 그렇다면 이 피벗 기준선은 둘 중에 하나의 값과 일치해야 되는데요. 수식을 작성하여 차트에 올려보니 당일 중심값도 맞지 않고요. 전일 중심값도 더욱 안 맞습니다. 당일 기준값이라면 피벗 기준값이라면 이건 종가와 고가가 계속 이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좀 흔들립니다만 결과적으로 마지막 캔들에 와서는 장이 끝났으니까요. 마지막 캔들에 와서는 이 선이 여기에 일치돼야 됩니다. 이 선과 이 선이 일치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 함수들은 여기 변곡 꺾이는 지점이 보이시죠? 이 지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게 저녁 6시 몇 분쯤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선을 갖다 대보면요. 6시 15분이네요. 저녁 6시 15분에 하루를 마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녁 6시 15분에 이렇게 수직선을 하나 그어보면요. 6시 15분 캔들 변하기 전에요. 그리고 여기서 고가와 저가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당일이든 전일이든 이것이 되겠죠. 이 폭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고가입니다. 저가는 어디죠? 여기가 저가네요. 그죠? 여기가 저가고 종가는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값과 이 값 세 개를 평균한 값이 과연 이 값이 될까요? 25,855입니다. 차트 아래쪽으로 데이터표를 끌어올려 놨습니다. 시가, 고가, 저가, 종가가 매 캔들마다 다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계산기로 찾아서 두들겨 보았습니다. 안 맞습니다. 25855가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추측하건대 이 피벗 기준선은 이러한 수식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함수는 전 6시 반을 마감 시간으로 계산하고 있고 얘는 또 다른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결과를 믿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냥 저녁 6시 반에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러면 이것도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선을 그었다면 그렇게 이해하고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함수를 사용하는 순간 이 선과 이
값은 충돌합니다. 이 문제는 가볍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죠. 전일의 시가, 고가, 정가를 세수로 나눈 값은 매우 중요한 기준값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HTS 상에서 기본으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볼 도리는 없는데요. 후에 이 함수값을 기준으로 피벗선을 이동시켜 주던가 아니면 피벗선을 기준으로 함수값의 시작값을 바꿔주던가 뭐 둘 중에 하나 조치를 취하겠죠. 다만 우리는 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잘못된 값을 보고 있다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피봇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기초 단계부터 한번 확인해 가면서 이 문제도 같이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우측 부분을 좀 크게 확대하고요. 필요 없는 모든 것을 다 지웠습니다. 이제 피봇 기준선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빈 차트에 데이 오픈 가격을 넣어놨습니다. 데이 오픈을 보면 변경되는 지점이 저녁 18시 15분, 저녁 6시 15분입니다. 바로 하나 전에 캔들로 갖다 대면 17시 28분, 약 한 45분 정도의 장중 휴식 시간이 있네요. 이때 아침 10시 10분 정도에 선을 갖다 대놔 보고요. 마우스를 갖다 대고 그 바로 전으로 옮기면 새벽 1시 58분, 2시부터 10시까지니까 한 8시간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진정한 휴장 시간이 되겠죠. 10시 15분 이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전일 고가, 전일 저가, 전일 종가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차트에 전일 고가는 여기, 전일 종가는 여기 이렇게 표시되죠. 그리고 전일 저가는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변경해서 저가나 고가를 표시하는 방법, MPD high, MPD low, MPD close 이런 함수들은 일반 함수로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기존에 탑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렇게 똑같이 수식을 만들면 결과값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해외 선물 시고 조정 모두 까기 편을 보시면 이 함수 만드는 법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돌려보시기 하시면서 일반 함수에 만들어서 넣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3개의 함수가 만들어지고 선이 정확하게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으므로 이 3개를 더해서 평균 내면 피벗 기준선이 만들어지겠죠. 이 수식을 그대로 수식관리자에서 이용하여 항생 피벗 기준가라고 쓰고 만들었더니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결국 이 가격은 전일의 고가, 전일의 종가, 전일의 저가를 평균한 값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피벗 기준선으로 여기 이 피벗 기준선으로 1차 지지와 1차 저항이 만들어집니다. 1차 지지는 피벗 기준선 2배의 전일 고가를 빼주고 1차 저항은 피벗 기준선 2배의 전일 저가를 빼줍니다. 기준선을 피벗 기준선 위에 전일 고가가 있죠. 전일 고가가 있는데 이 전일 고가만큼 밑으로 이만큼 빼서 1차 지지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반대로 저항은 기준선에서 전일 저가만큼의 분량이 빼주니까 다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저항이 만들어지게 되죠. 즉 지지와 저항의 개념은 전일의 기준선을 비교해서 전일에 얼마만큼 변동성이 위로 아래로 있었나를 따져보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 피봇이라는 것은 전일의 변동성을 고가 쪽으로 저가 쪽으로 이 변동성을 오늘로 가져온 것이 됩니다. 당일의 가격이 전일의 가격에 영향을 받는 종목들은 이 피벗선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2차 지지와 2차 저항도 만들어 봤는데요. 2차 지지와 저항은 피벗 기준선에서 전일 고가 빼기 전일 고가 더하기 전일 저가, 이 저항은 더하기 전일 고가 빼기 전일 저가.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여기가 저가죠. 여기가 저가고 여기가 고가인데요. 이 차이만큼 기준선에서 위로 더해줬느냐 뺐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즉 1차 저항은 고가 폭만큼 올라간 만큼 내려주고 내려간 만큼 올려줬는데 그것이 아니고 2차 저항은 기준선에서 전체 폭을 위로 더했느냐 아래로 뺐느냐, 그래서 2차 저항을 만들어주게 된다는 것이죠. 변경된 시간대를 이용해서 이 차트를 만들어 보실 분을 위해서 수식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1번부터 차례대로 보여드릴게요. 수식 1번은 이렇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동영상을 잠시 멈춰놓고 복사하시던가 스크랩 하시기 바랍니다. 수식 2번은 이렇게 작성되어 있고요. 수식 2번, 그리고 그 다음은 수식 3번입니다. 수식 3번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일반 함수를 이렇게 그냥 1,1만 100000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여기를 데이로 바꾸거나 또는 s타임으로 바꾸게 되면 2일 전 피벗 값도 볼 수 있습니다. 수식 4번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복사할 시간은 드려야죠. 예, 그리고 수식 5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함수만 여기 앞뒤로 계속 바뀌면서 플러스 마이너스만 바뀌고 있어서 작성하기 쉬우실 겁니다. 따로 변수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지표 조건 설정이나 라인 설정은 없습니다. 이 뒤에 MPD 하이 뒤쪽으로 1만 10시 00분 00초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오늘 강의가 항생으로 했기 때문에 10시 시작으로 맞춰놨습니다. 이 외에 뭐 크루드나 이런 것도 이런 그 피벗 값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를 08시 00분 00초로 수정만 해 놓으시면 됩니다. 처음 작성을 시작할 때 여기 시간을 넣는 부분에다가 sTime이라는 변수를 책정해서 여기 지표 조건 설정이 들어가서 sTime을 만들어 주면 여기 이렇게 sTime이라고 해서 10시라고 정해주면 지금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만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 넣어놨는데요. 이렇게 넣어주면 여기 넣어주면 이걸 08시로 바꾸면 여 뒤에 100000을 전부 sTime으로 바꿔놓는 거죠. 그러면 8시에 시작하던 5시에 시작하던 10시에 시작하던 그 일괄적으로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만들어진 피벗 기준선들을 갖고 지난 며칠 동안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피벗의 기본 개념은 무엇이죠? 전일의 변동성을 당일로 가져와서 1차, 2차, 또 아래로 1차, 2차 지지와 저항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날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상방 출발을 했는데요. 점점 낮추면서 1차 저항도 깨고 내려오고 다시 기준선, 피벗 기준선에서 머뭇거리며 다시 깨고 내려옵니다. 이렇게 잘 깨고 내려오는 날 수익을 좀 잡아야겠네요. 이렇게 변동성이 좋은 다음 날에 피벗은 이렇게 간격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 폭을 뭐라 그랬죠? 기준선에서 이 폭만큼을 그대로 갔다가 올리고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폭이 커지죠. 이렇게 커진 날에 비하면 움직임이 별로 없었습니다. 움직임이 1차 저항, 1차 지지 근처에 가지도 못하네요. 이 반의 선 정도를 그어놔도 의미가 없을 정도로 좁습니다. 좁아지니까 다음날도 같이 좁아지죠. 이런 상황을 보면 변동성이 없다가 변동성이 커지는 날, 이러한 날 이 피벗의 가치가 조금 더 있어 보입니다. 피벗선도 뭐 기준선의 일종이니까 돌파와 반전 뭐 이런 것들을 봐야겠죠. 여기 돌파했고요. 여기 반전하려고 하고 있네요. 근데 마감됐고 이런 거 여기 반전, 여기도 반전, 여기도 반전. 더 가기 힘들어하죠.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선에 맞도록 피벗을 수정도 해봤고요. 그리고 피벗이 어떠한 것인지도 잠깐 둘러보았습니다. 분석은 분석편에서 하고 오늘은 피벗 만들기가 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피벗을 잘 만드셔서 실전에서 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와 같이 또 우리가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이런 내용과 실전에 사용해야 되는 것들이 좀 다른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나중에 발견되면 또 다시 제가 강의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 주십시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